3.1혁명 105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내용 기억나십니까? 예, 깡패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자, 이게 인문학 강의 저희 유튜브 제가 5년째 하고 있는데, 유튜브로 5년째 업로드하고 있는데 최고 조회수가 나왔어요. 거의 1000회에 육박합니다. 예, 좋아요도 많고 싫어요도 많고. 예, 제가 이런 걸 하면 꼭 싫어요를 누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조사합니다, 누군지. 예, 우리 성도님들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고구마 지수 제로. 고구마 지수 제로. 재밌고 신기한 이야기. 하지만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 이야기. 근데 마지막에 뭔가 띵한 그런 이야기. 자, 지구과학 이야기 3. 드디어 빅뱅. 신념과 진리입니다. 여러분, 신념은 뭐고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요, 불변하는 거고요. 그리고 진리는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발견해가는 겁니다. 과학이 진리가 아니에요. 과학은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태도예요. 바뀔 수 있어요. 현미경이 더 좋은 게 발달되면, 망원경이 더 좋은 게 발달되면, 더 좋은 방법이 생기면 과학은 바뀌어요. 또 더 발전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게 진리, 그 과학이고, 진리를 탐구해가는 게. 신념은요, 내가 어떻게 믿는가예요. 이 두 개가 혼동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우주 역사. 그래도 빅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주 짧게 간단하게 쉽게 얘기할게요. 이거는 몇 개는 외우셔서 어디 가서 여러분이 잘난 채 아는 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38억 년 전 엄청난 온도와 밀도를 지닌 한 점은 정말 여러분 볼펜 하나를 찍은 것보다 더 작은 그 점에서 큰 폭발, 빅뱅으로 우주가 시작됐습니다. 예, 이게 현재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우주론이에요. 폭발 이후 우주는 팽창하여 식어집니다.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 풍선 불어보셨습니까? 딱 똑같아요. 풍선 딱 받아서 불기 전에 손바닥만한 거, 쭈글쭈글한 거, 거기다 점 2개를 찍어봐요. 그럼 한 5cm 돼요. 그거를 후 불어요. 점 간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겠죠. 그게 우주 팽창입니다. 그래서 지구와 지구 외의 다른 천체는 점점 멀어져요. 팽창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식어짐에 따라 에너지가 물질로 변환됩니다. 에너지가 폭발했을 때 그 폭발 에너지가 물질로 변환돼요. 그 변환에서 나온 게 쿼크, 글루온, 기본입자가 형성됩니다. 여러분, 자, 아는 채 포인트 1. 현재까지 우리가 제일 작은 단위를 알고 있던 게 원자죠. 원자 안에 중성자와 양성자와 전자가 있어요. 예, 이것까지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워요. 중성자, 양성자, 전자. 대부분의 무게는, 질량은 중성자와 양성자에 있고 전자는 가벼워요. 그런데 그 중성자와 양성자는요, 쿼크와 글루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냥 어디 가서 좀 아는 체 하시면 돼요. 너 임마 쿼크 알아? 쿼크? 응? 양성자 안에 있는 게 쿼크야.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글루온은 뭐냐? 글루가 뭡니까? 글루. 본드잖아요. 본드. 예, 글루온 하면요, 쿼크를 붙이는 거, 본드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본드예요. 그런 게 있대요. 그냥 그렇게 알아두세요. 예. 어차피 이거는 우리는 몰라도 돼요. 네. 자, 그리고요, 38만 년이 지나서 빵 터지고 38만 년이 지나서 원자가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원자가 생성되는 게 뭔 소리냐? 이 쿼크 있죠? 쿼크가 합해져서 중성자, 양성자가 된다 그랬죠. 그런데 초창기에는요, 너무 뜨거워서, 뜨겁다 보니까 전자의 움직임이 되게 활발해요. 자유전자라 그래요. 전자들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전자들이 식어짐에 따라 운동이 에너지가 약해져요. 약해져서 중성자와 양성자에게 붙어요, 전자가. 자, 그래서 중성자 하나, 전자 하나, 그 양성자 하나 있는데 거기에 전자 하나가 붙어요. 그러면 그게 수소입니다. 그리고 중성자, 양성자가 2개 있는데 전자가 2개가 붙어요. 그럼 이게 헬륨이에요. 그래서 우주에 뿌옇게 있던 전자들이 중성자와 양성자에 붙어요. 다 이렇게. 그래서 원자가 생겨요. 예, 원자가 생겨요.
그리고 뿌옇게 있던 전자들이 원자에 붙었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뿌였던 우주가 맑게 개요. 이걸 재결합의 시대라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넘어가요. 관계없어요. 네. 재결합의 시대가 나중에 중요한 이유를 있으니까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즉 자유전자가 중성자와 양성자에 붙어서 원자가 됐어요. 그 원자가 바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외웠던 원소 주기율표, 수엘립의 분탄 질산풀 외웠던 거 기억나시죠? 예, 나트륨이 어쩌고 칼륨이 어쩌고. 이때 최초에 생성된 원소가 바로 수소 헬륨이에요. 예. 그리고 이후 중력작용으로 물질이 모여서 별, 은하, 행성 등이 되었어요. 이후. 자, 그래서 이게 우주의 모식도예요. 이 그림이. 마치 우리 샐러드 만드는 볼을 엎어놓은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 한 점에서 시작해서 이 세로가 시간축, 그리고 가로가 공간축이에요. 여기서 여기 빵 터지고 이렇게 현재 138만 원 왔고 우주도 점점 넓어지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이해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냥 예, 이거는 이렇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석사 이상 사람들이 뭐 연구할 때 쓰라 그러고 우리는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 가운데가 우리 지구고 여기가 어떤 별인데 여기 보세요. 가운데와 별 사이 노랑 점이 점점 멀어지죠. 그래서 팽창한다 그 이야기예요. 자, 팽창을 한다는 소리는 팽창하는 속도를 측정해 보면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팽창하는 속도를 측정해 보면은 그걸 역산해 보니까 138억 년이 된 거예요. 우주 나이가. 자, 그래서 빅뱅의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있어요. 아까 처음에 그 중성자와 양성자의 전자가 붙어서 재결합의 시대가 되고 우주가 맑아졌다 그랬죠. 우주가 맑아지면서 초창기 빅뱅에 남아있던 빛들이 전 우주로 산란되기 시작했어요. 빛이 온 우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빛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근데 빛이 늘어져가지고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마이크로웨이브, 우리 전자레인지 돌리는 그 전자파 있잖아요. 그 전자파로 온 우주에 차 있어요. 그걸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태초에 빅뱅에서 생겼던 그 빛이 늘어져가지고 전자파가 되어서 온 우주에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게 그걸 사진으로 찍은 거래요. 온도 분포. 예. 이거 찍고 노벨상 받았어요. 이거 찍고. 이게 우주 배경 복사의 가장 강력한 증거. 그리고 빅뱅의 가장 강력한 증거거든요. 그리고 또요. 이게 뭐냐면요. 1963년 미국 벨 연구소의 전파망 환경이에요. 전파망 환경. 아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 여기 두 사람 보이죠? 두 사람이 여기 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요. 이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인공위성을 발사해 놓고 인공위성과 이 전파망 환경으로 수신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자꾸 노이즈가 생기는 거예요. 지직한 노이즈가. 조사해 봤더니 전파망 환경 안에 비둘기가 살아요. 비둘기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비둘기를 죽이고 또 죽이고 청소도 해보고 그래서 계속 노이즈가 생기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비둘기 쥐약 같은 것도 놔보고 총으로 쏴보고 등등등 별의별 일을 다 물 청소까지 다 했는데 노이즈가 생겨요. 아니 왜 이렇게 이 전파망 환경의 역할은 전파를 수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파를 수신해서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게 전파망 환경이에요. 근데 아무리 어떻게 기본 노이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떤 이론 물리학자들을 데려다가 이 노이즈가 뭐예요?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노이즈가 바로 우주 배경 복사였던 거예요. 전파. 우주에서 나오는 전파. 온 우주에 퍼지는 그 전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요 우주 배경 복사를 처음으로 전파로 추출해낸 사람이라고 해서 또 노벨상을 받아요. 자, 여러분, 노벨상은요, 이론 물리학자들에게는 주지 않아요. 이론을 발전시켜서 주지 않아요. 반드시 실험이나 관측으로 증명된 것들만 노벨상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시죠? 옛날에 브라운관 TV에 칙 하는 거 있잖아요. 화면 조정 시간 말고 칙 하는 거. 이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가 브라운관을 때려서 총을 때려서 우리 눈으로 시각화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불안관 치익하는 화이트 노이즈 중에 약 2에서 3%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요. 이게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가 있다는 소리는 옛날에 폭발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바로 빅뱅이. 그리고요, 우주에서 존재하는 모든 수소와 헬륨 질량비가 일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물 마시죠? 물은 H2O잖아요. 그 수소가 바로 빅뱅의 산물이에요. 빅뱅의 산물. 그리고 태양 같은 항성들 있죠. 스스로 빛을 내는 거. 그게 바로 수소와 헬륨의 핵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구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에너지원이 없어요. 받아서만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빅뱅의 산물들입니다. 그리고요, 우주 팽창. 아까 우주가 팽창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허블이라는 사람이에요. 허블. 이 사람은 계산을 했어요. 허블과 르메르트가 같이 했어요. 오늘 중요한 두 사람입니다. 꼭 이름 알아두세요. 허블. 고딩 때 허블의 법칙 기억나십니까? 네, 지금 다 침묵 중이신데 고딩 때 배워요. 예, 고등학교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고요. 저 때는 허블의 법칙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르메트르 하는 분이 더 먼저 1년 먼저 했어요. 그래서 허블 르메트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엔트로피의 법칙 아십니까? 엔트로피의 법칙. 이거 이과 다니는 사람 다 알아요. 엔트로피가 간단하게 무질서도예요. 늘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예, 그렇다 그래요. 그냥 넘어가요. 예, 여기까지는 지금 그냥 교양 삼아 여러분 몇 개만 외워두시고 어디서 잘난 척 하시면 되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중요한 거 들어갈게요. 빅뱅의 명명. 누가 빅뱅이라고 불렀냐? 여러분, 빅뱅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어감이 어떠세요? 어감 좋아요? 나빠요? 일단 호감이 가요? 뭔가 안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약간 좋은 느낌으로 간대요.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빅뱅? 큰 쾅? 이런 느낌이에요. 자, 1927년 조르주 르메르트,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 있죠? 이분이 처음에는 아름다운 불꽃놀이라고 불렀어요. 빅뱅을. 그래서 온 우주에 가득 찬 연기, 아까 그랬죠? 연기 차 있다, 가득 안개처럼 전자가 뿌려져 있다고. 그렇게 이 조르주 르메르트라는 분이 처음에 빅뱅을 빅뱅이라고 안 부르고 아름다운 불꽃놀이라고 불렀어요. 이분이 처음으로 빅뱅을 주장한 분이에요. 그랬더니 그 후에 학계의 정설은요, 프리미티브 파이어볼, 태초의 화염구. 뭔가 간지가 안 살죠. 예, 태초의 화염구, 말이 안 살아요. 근데 1949년 프레드 호일이라는 이분도 되게 유명한 천문학자인데, 이 사람이 라디오에서 우주에 큰 폭발이 처음에 일겼다고? 큰 빵이 있었다고? 큰 빵? 큰 빵이 뭐야? 조롱을 해요. 그 조롱하는 말이 빅뱅이에요. 큰 빵? 큰 빵이 뭐야? 이러면서 막 조롱을 해요. 49년도에. 근데 빅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큰 빵? 좋은데? 오케이. 이제 태초의 화염구 아니야. 아름다운 불꽃놀이 아니야. 우리 빅뱅으로 부르자. 이 두 글자니까 짧고 간단한 거 좋잖아요. 오히려 좋아. 그러면서 그래 빅뱅 큰빵 이렇게 명명을 해버렸어요. 자, 나중에 빅뱅 이론이 정설이 되고 현재 우주학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르메르트 말고 이 프레드 호일 이 사람이 뭐라고 처음에 막 조롱했잖아요. 큰빵이 뭐야 큰빵이 막 이랬잖아요. 그 사람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냥 해본 말이에요 라고 꼬리를 말아요. 그래서 현재 별명, 우리가 빅뱅이라고 부르는 이름이 빅뱅이 된 거예요. 태초의 큰 폭발이 조롱에서 나왔어요. 의외의 사람이 이름을 지었어요. 자, 그리고요, 빅뱅과 아인슈타인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빅뱅을 옹호하지 않았어요. 자,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정적이다. 딱 처음에 만들어진 그대로, 처음에 짠! 하고 지금 우주가 만들어졌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그렇게 이거를 정상 우주론이라 그래요. 아까 프레드 호일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뉴턴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아인슈타인이 지금 메롱하고 있죠. 이 사진 아시죠? 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메롱하고 있는 줄 알아요? 어떤 사진 기자가 왔대요. 딱 찍으려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메롱 이렇게 한 거야 갑자기. 눈도 크게 하고 혀도 되게 길잖아요.
왜 이렇게 했어요? 야, 사진 기자, 너 나 이거 찍었지? 너 나중에 부자 될 거야. 이거 팔면 돈 될 거라고. 실제로 9,800억, 이게 1억에 팔렸어요, 이 사진이. 예, 실제로. 예. 되게 특이하잖아요, 이게. 1억에 팔렸어요. 자, 그러더니 아까 이 조르주 르메르트라 이분이, 아인슈타인님, 이거 내가 상대성 이론으로 계산하니까 우주가 팽창하는 거 맞아요. 옛날에 빅뱅 있었던 거 맞다고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다시, 야, 그건 숫자 노름이지 물리적으로 옳지 않아! 라고 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아인슈타인도 처음에 상대성 이론으로 계산해 보니까 우주가 팽창한다고 나왔어요. 근데 아인슈타인 생각에 우주는 정적이지 이러면서 거기다가 우주 상수라는 걸 아인슈타인이 집어넣어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으로 계산해도 우주가 팽창하지 않는다고 결과가 나오게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상수를 집어넣어 버려요, 하나를. 그러니까 간단하게 내가 생각하기에 내 키는 2m가 나와야 되는데 2m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깔창, 뭐 등등, 키높이 구조 등등등 해가지고 2m 나오게 만들어서 거봐 2m지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과학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자, 그래 이 사람 이름이 뭐냐? 자, 파이프 물었죠? 되게 멋지게 생겼죠? 이 사람은 가오로 죽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그 유명한 허블. 이 사람이 허블이에요. 허블이 미국 천문대에서 관측을 해보니까 관측해보니까 팽창 맞는데? 야, 와서 봐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이게 그 사진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허블이죠, 지금 뒤에. 아인슈타인이 미국의 그 천문대까지 가서 직접 보는 거예요, 지금. 가서 보니, 죄송, 님들 말이 맞아요. 그리고 뭐라고 발표하느냐? 나의 일생일대의 실수는 우주상수를 방정식에 집어넣은 것 라고 아인슈타인이 인정을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제 빅뱅 이론과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아인슈타인이 이랬어요. 처음에 양자역학도 무슨 양자역학이야, 신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아. 양자역학은 확률로 나타내거든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니에요. 님 상대성 이론으로 계산해 보니까 양자역학이 맞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이 엄청난 걸 얘기해 놓고도 자꾸 자신의 그 주관에 갇혀서 새로운 눈을 못 뜨는 그런 한계가 있었어요, 아인슈타인이. 자, 계속이요. 이제 빅뱅과 조르주 르메르트 이분, 자, 여러분 1894년 벨기에 샤를루아 출생이에요. 1911년 레번 카톨릭 대학교 토목공학과 입학합니다. 토목공학자예요. 그리고 1차 대전에 입대해서 전쟁을 하고 나와요. 그리고 제대 후 1920년에 이 위에 카톨릭 대학교에 수학 박사학위를 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상한 일을 벌여요. 1923년 메이스 세인트 롬바우스트 신학교 학사가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대원 나온 거예요, 저처럼. 그래서 교구 사제가 돼요. 자, 이 모습 보세요. 이거 봐요. 로만 칼라거 있죠. 신부님 옷 입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 카톨릭 신부님이기도 해요. 다시요. 수학 박사이시면서 카톨릭 신부님이라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후 캠브리지 대학 아시죠? 캠브리지 대학 아시잖아요. 거기 천문학 석사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1917년 MIT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아요. 이때가 이 물리학 박사학위 받은 논문이 바로 빅뱅 논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사람 직업이 볼게요. 일단 직업 1 사제이에요. 사제. 천주교 신부님이라고요. 직업 2 여기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석사학을 따고 이 카톨릭 대학교 토목공학과 카톨릭 대학교에 교수를 취업합니다. 그리고 물리학 박사 따고 물리학자가 되죠. 이 사람은 카톨릭 사제이면서도 교수이면서도 물리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빅뱅 이론을 딱 발표하자마자 과학계에서 뭐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과학계에서는요. 저기 신부님
큰 쾅 이론은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고요. 우주는 정적이라니까요. 아인슈타인 형님도 그러잖아. 라고 과학계에서 반응했습니다. 이 사람이 르베르트 이 박사가 연구하고 조사하고 해서 딱 논문을 발표했는데 과학계에서는 신부님 그러시면 안 되죠. 여기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 건 설교 시간에 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꽝 빅뱅이 있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주는 정적이라니까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그럼 질문 드립니다. 종교계에서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종교계에서는 종교계에서 맞춰보세요. 자, 좋아했다 싫어했다? 아니요. 오, 드디어 천지창조가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빛이 있으라 큰 꽝 아멘. 너 르베르트 너무 잘했어. 교황청 과학원장 임명 이래버렸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르베르트의 반응이에요. 둘 다 그만해요 제발. 신념과 진리를 섞지 마세요. 이론과 관측으로 철저히 검증했다. 이건 과학이론이지 성경과는 관계없어요. 제발 둘 다 그만하라고요. 자, 다시요. 과학계에서는요, 이 사람의 신부의 이력만 보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종교계에서는요, 이 당시에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막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론이 막 무시되고 있었어요. 근데 봐라, 빛이 있으라 빅뱅. 그랬더니 이 르메르트가 교황님 그거 아니에요. 이건 빅뱅은 천지창조와 관계가 없어요. 천지창조는 우리의 신념이고요. 그리고 이 빅뱅은 과학 이론이에요. 진리에 가까워요.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섞지 마세요. 라고 양측에다 이야기를 합니다. 양측에다가.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 3명의 과학자가 나왔습니다. 프레드 호일, 아인슈타인, 조르주, 르메르트. 이 3명의 과학자가 나왔는데 프레드 호일과 아인슈타인은요, 신념을 진리에 섞어서 과학적 결과를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르메르트가 딱 과학적으로 그것도 아인슈타인이 한 상대성 이론으로 딱 계산해 봤더니 이게 나왔어. 그럼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머릿속에 또 프레드 호일은 머릿속에 우주는 정적이라는 자기의 신념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과학하는 자의 입장은요, 새로운 증거가 새로운 뭐가 나왔어요. 근데 그 방법이 오류가 없어요. 과학적이에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꿔야 돼요. 근데 프레드 호일은요, 틀렸음을 인지했어요. 그리고 얼버무려요. 아이고 말이 그렇다는 해본 말이에요. 그냥 큰 꽝. 어쨌든 빅뱅 됐잖아. 뭐 이러고 넘어가요. 이후로 이 사람은 과학계에서 묻혔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은요, 직접 가서 확인해요. 천문대까지 가서 윌슨산 천문대까지 가서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틀렸음을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이게 과학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지구가 평평하다 그랬죠. 우리 눈에 보기에 평평하니까. 근데 과학자들이 보니까 지구가 동그랗대요. 그럼 바뀌어야죠. 그런데 옛날에 교회에서 지구를 평평하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목사가 과학자하고 다 하나의 직업이었다는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으면 바꿔야 돼요. 아, 지구는 동그랗게 맞습니다. 저 달에 비친 지구 그림자 봐도 그렇고, 저기 멀리서 들어오는 배가 돛대부터 보이는 것도 그렇고, 우주 나가고 보니까 지구는 동그래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내 신념을 우선이에요. 과학적 증거 필요 없어요. 어디 지구가 동그래? 너 마녀! 이래버리는 겁니다. 뭐? 우주가 돈다고? 아니, 지구가 돈다고? 너 마녀! 이러는 거예요. 신념과 진리를 섞으면 이렇게 돼요. 아인슈타인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왜 최고의 과학자냐? 자기의 틀린 걸 인정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UCLA에서 이 르메르트가 강연을 했어요. 거기 아인슈타인이 참석을 했어요. 그 강연을 딱 듣더니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우주의 탄생과 관련해서 들었던 이론 중 가장 완벽한 이론이 바로 이 조르주 르메르트가 이야기한 빅뱅 이론, 우주 팽창론이다 라고 극찬을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자기의 틀린 걸 인정을 해요. 왜냐, 그 과학이 그렇거든요. 과학은 발전함에 따라 우리가 알던 게 변해요. 자, 명왕성
행성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예. 이제 행성이 아니에요. 외소 행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명왕성은 충분히 크지 못해서 위성을 돌리면서 지도 떨려버린다고, 불안하다고. 행성이 아니라고. 이렇게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사실들이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또 마녀사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정말 멋진 게 이 조르주 르메르트, 이 사람은 직업이 신부잖아요. 신부님이잖아요. 종교적 신념으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진리를 분리해내요. 그래서 신념을 진리에 섞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과학적 증거가 나왔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왜 그거 자기 마음대로 꼽니까? 자, 옳았음에도 사익을 배제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교황이 만세를 불렀어요. 와, 드디어 빅뱅이 천지창조구나. 너 과학은 원장, 그리고 너 정산품 올라가. 그러면 이 사람이 온 천주교를 돌면서 막 우리말로 하면 간증 집회, 부흥 집회 이런 걸 하면서 막 여봐라 천지창조가 증명됐다 그럴 수 있어요. 떼돈 버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과학자로서의 태도를 지키고 신앙인으로서의 태도를 지켜요. 저는 이게 더 훨씬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목사가 이거 하면 낫는데 그 말 좀 믿지 마세요. 그 목사가 의사면 믿어도 돼요. 자, 철저히 신념과 진리를 구분해서 이 사람은 빅뱅을 정말 과학의 기초로 만들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주교 신부들은요 7년 수업을 받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 신학교도 7년 수업을 받아요. 근데 천주교는 사회생활을 웬만하면 안 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부전공을 하게 해요. 웬만하면 하라. 이 사람은 거꾸로인 케이스예요. 먼저 다른 걸 전공하고 신부가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 웬만한 신부님들은 무언가 하나 부전공이 있어요. 다. 그게 기계공학이든 전자공학이든 심리학이든 천문학이든 건축공학이든 뭐 의학이든 뭐든 다 그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신부들이 나는 신학자이면서도 또 다른 거에 하나 전문가인 거예요. 즉 그들이 공동체가 되어서 그 신부 공동체에서 야 이거 전기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아 저기 어느 교구의 김 신부가 전기공학 부전공이야. 그 사람한테 전화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들은 세상의 학문을 철저합니다. 근데 꼭 되도 못한 목사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하면 낫는다, 뭐 하면 된다, 누구는 뭐 선거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도 인문학 강의 하나 준비하려면 논문을 굉장히 많이 살펴봅니다. 제가 모르는 분야는 아예 안 해요. 그래서 지구과학 시리즈를 제가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저희가 과학의 발전에 따라가지 못하면 이상한 헛소리를 하게 되면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막을 수 있고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돼요. 그리고 청소년들, 자라나는 아이들 학교에서 이렇게까지는 안 배워요. 저는 항상 고등학교 수준보다 조금 더 높게 가르쳐요. 요거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는데 얼마나 혼돈이 오겠습니까? 여러분들 똑똑해지시고 그리고 프레드 호일처럼 이렇게 꽉 막힌 멍청한 놈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틀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인정하면 돼요.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인정받는 거잖아요. 인정하면 됩니다. 여러분 나날이 업그레이드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진리의 상태가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념, 이 좋은 복음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